자, 이 시간부터는 부동산 개발론 요거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보통 한 3문제 정도 나오는데 일반적으로는 개발의 형태, 다양한 형태가 있을 거죠. 그걸 중심으로 한 문제, 그 다음에 개발의 과정이 있거든요. 그런 걸 중심으로 한 문제, 마지막으로 뭐 도시 성장 구조 이론 뭐 이런 형태로 해갖고 한 문제 정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형태로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발이 뭐냐? 개발이란 인간에게 생활, 레저, 작업, 쇼핑 공간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토지를 개량하는 활동이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생활하면은 뭐 주택 이거 생각하시면 되고, 레저 하면은 뭐 각종 뭐 스키장이라든가 뭐 아니면 체육관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작업 하면은 공장, 쇼핑 공간은 그 상가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런 걸 제공할 목적으로 토지를 개량하는 활동이다. 이거를 개발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개발을 다양한 형태로 나눠볼 건데, 개발이라는 것은 일단은 여기 농지가 있다고 쳐볼게요. 이런 농지에다가 곧바로 그 건물을 지으면 안 되겠죠. 여러 가지 정지 작업 같은 거 할 필요가 있겠네요. 정지가 이제 땅을 잘 고르는 겁니다. 뭐 언덕배기 같은 거 좀 깎을 필요가 있고, 움푹 파인 곳은 뭐 흙도 좀 채워놓고 이런 거를 전부 다 넓은 의미의 정지 작업이다.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상수도, 하수도 이런 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 그 다음에 도로부지 이런 거 남겨놔야 되죠. 도로공사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요즘에 전기공사 이런 것도 전부 다 땅속으로 다 합니다. 큰 배관을 통해서. 자, 그러면 자, 이런 형태로 해갖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꿔놓은 다음에 요 위에다가 건물도 지을 수도 있고, 건물이라고 할게요. 건물. 그 다음에 건물의 형태가 아닌 나머지를 다 구축물 해줘 볼게요. 건물. 보통 이제 건물이라는 것은 지붕, 벽, 기둥 같은 거 갖추고 있는 시설물을 건물이라 한다면, 나머지 뭐 수영장 시설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스키장 시설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구축물 구축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거를 구축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축대 같은 거 뭐 쌓는다든가 이런 걸 전부 다 구축물을 구축한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개발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눕니다. 이런 식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꿔놓는 작업을 조성에 의한 개량이다 이렇게 됩니다. 조성공사한다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건물이라든가 구축물을 구축하는 것을 건축에 의한 개량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건축에 의한 개량.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개발은 두 가지를 합쳐서 개발해 줍니다. 개발. 이때 주체에 따라서 이 개발의 주체가 누구냐, 최종적으로 권리 의미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공적 주체라 하면은 국가라든가 지자체 아니면 이런 것들을 토지주택공사가 한다는 얘기죠. 이런 거를 공적 주체다 이렇게 한다면, 사적 주체는요, 개인이라든가 기업 아니면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거를 사적 주체다. 그 다음에 제3섹터는 정부하고 민간이 같이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거를 제3섹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공적 주체를 1섹터, 그 다음에 사적 주체를 2섹터 이렇게도 명명합니다. 자, 그 다음에 외관에 따라서 거기 보시면 유형적 개발과 무형적 개발, 복합적 개발이 있는데, 이런 걸 하려면 만약에 이 지역이 농업지역이다 아니면 농사지는 지역이다, 그럼 곧바로 이런 건물 같은 거 지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지역을 뭐 도시지역, 특히 뭐 이러한 지역을 뭐 상업지역이나 아니면 뭐 주거지역 이런 거 바꿔놔야 될 필요 있죠. 이걸 용도지역제다, 용도지역지구제다 이런 걸 정해놓을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농지에다가 내가 건물 같은 거 좀 짓고 싶다 그럴 경우는 농지 전용 허가 같은 거 맡아야 됩니다. 농지 전용 허가라든가 이런 것들 신고라든가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이는 건 아니죠. 이런 거를 무형적 개발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요, 유형적 개발이다. 그래서 이게 동시에 같이 진행한다면 이걸 뭐란다고요? 복합적 개발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복합적. 그 다음에 용지 취득 방식에 따라서 단순 개발 방식과 환지 방식, 매수 방식, 혼합 방식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자, 용지를 취득하는 방식에 따라서 단순 개발 방식은 어떤 토지 소유자가 자기 땅을 자력으로 직접 개발하는 형태 있죠. 이런 거를 단순 개발 방식이다 이렇게 해줍니다. 지주에 의한 자력 개발이다. 자기가 직접 땅을 사서 직접 개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단순 개발 방식이다. 그 다음에 보통 환지 방식과 그 다음에 이 매수 방식 혹은 수용 방식 해줍니다. 얘네들은 보통 이제 도시 개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 재개발 사업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통해서 이러한 형태로 할 수 있는데 환지 방식 이런 얘기입니다. 뭐 도시 개발을 예를 들자면 여기 한 농지라든가 임야가 있는데 여기다가 도시를 개발하려고 한다. 그러면 요 시행자가 있을 겁니다. 시행자는 개발의 주체인데 보통 이제 이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공익과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하고 보통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자, 환지 방식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있는 땅의 소유권을 전부 다 이전을 받습니다. 이전을 받는데 이거는 실제로 이전받는 게 아니라 형식에 의한 이전이다. 보통 신탁에 의한 이전이다 해서 형식적으로 이전을 받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그러면 전부 다 이전을 받았다. 그러면 시행자는 시공사 선정해서 아까 같이 택지 조성공사 하는 겁니다. 조성공사. 자, 그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꿔놔야 되죠. 그러니까 도로 같은 거 딱 깔아야 되고, 도로 부지 남겨놔야 되고, 그 다음에 상수도 하수도 이런 거 다 해야 되고, 학교 부지라든가 공원 부지 이런 거 다 확보해야 되겠죠. 이렇게 다 만드는 걸 답을 한다고요. 조성공사 한다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남는 땅들 있죠. 남는 땅들을 이렇게 원래의 소유자한테 되돌려주는 이러한 형태를 환지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만한 땅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이거를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요 중에 일부의 땅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종전 토지의 크기하고 똑같은 땅을 받는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종전에는 농지나 임야였는데 지금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비싼 땅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종전 토지 가액이 있을 겁니다. 가액에 비례해서 이제 계산해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보다는 작은 땅을 받겠네요. 요거를 환지라 하는 겁니다. 환지. 그러니까 내 땅 주고 다른 땅이 돌아왔다 해서 뭐라고요? 환지다. 나머지는 이제 소위 보류지라고 해서 자, 보통 이제 공공시설 용지 있죠? 이런 땅으로 들어간 땅인데 이러한 사업을 하려면 수천억 원이 소요될 거 아닙니까? 택지 조성공사 하려면. 그래서 이 보류지 중에 일부는 채비지라고 해서 보통 이제 이거 팔아서 나중에 이제 이 조성공사에 소요된 비용으로 충당합니다. 이걸 채비지라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하는 것을 환지 방식이다. 이렇게 한다면 자, 매수 방식은 여기다 이제 그 도시를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시행자는 보통 지자체가 알아서 합니다. 지자체가 여기 있는 소유권을 전부 다 이전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전받는 것은 실제로 이전받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다 보상금 주고 다 쫓아버리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 그래서 그런 시행자는 시공사 선정해서 택지 조성공사 할 거 아닙니까? 조성공사 후에 이 남겨놓은 땅 있죠? 이런 땅들을 주로 이제 건설사한테 매각하는 겁니다. 건설사한테 매각한다면 건설사가 여기다가 아파트도 짓고 뭐 상가도 짓고 뭐 이렇게 하겠다 그런 얘기죠. 이런 형태인데 만약에 갑이 이만한 땅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땅을 정부한테 넘겨주면서 보상금 받고 쫓겨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생 대대손손 이어져 왔던 고향을 쫓겨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이제 내 토지의 권리는 다 없어지는 그런 형태죠. 이런 형태를 매수 방식이다. 그 다음에 혼합 방식은요. 이렇게 환지 방식과 매수 방식을 좀 섞어서 하는 방식이죠. 이런 방식을 혼합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뜻만 좀 아시면 되는 거고 거기에 구체적으로 얘들을 뭐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 시행방식법에 따른 분류다 해갖고 보통 신개발하면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전에는 농지라든가 임야였었는데 요거를 택지로 바꾸면서 택지가 뭐예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죠. 택지로 전환 후에 개발하는 그런 형태를 신개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재개발은 뭐냐? 재개발은 기존에 택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존의 도시, 그거를 주로 이제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 이런 거를 재개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개발. 자, 그러면, 보통 이제 재개발의 형식이 좀 있는데, 형태가. 재개발의 형태는, 우리 이제 그 공법을 공부하다 보면, 그 도시환경 정비사업이라든가, 아니면은, 도시환경 개선 사업, 그 다음에 주택 재개발, 재건축, 기타 도시환경 정비사업, 그 다음에 주거환경 정비사업인가요? 개선사업.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구분하는데, 우리 이제 부동산 학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분류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학에서는 요거를 철거 재개발이다. 철거 재개발, 그 다음에 개량 재개발, 그 다음에 수복 재개발.
자, 수복 재개발, 그 다음 보존 재개발,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지금은 이제 공법도 약간의 다른 형태로 바뀌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공법에서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든가, 주택 재개발, 재건축, 도시 환경 정비 사업, 기타 이제 여러 가지 몇 가지 형태로 더 이제 분류해서 운영하는데, 여기서는 부동산 학적으로는 부동산 학자들이 그런 걸 좀 잘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철거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일단 건물 자체가 노후화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것도 전부 다 노후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노후화가 되어 있는데 아직 보존 재개발은 노후화가 된 건 아닙니다. 안 됐다. 그럼 철거 재개발은 그야말로 다 때려 부수고 다시 짓는 겁니다. 다 때려 부수고 다시 짓는 거를 철거 재개발이다. 그 다음에 개량 재개발은 기존 시설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기존 시설의 일부를 확장하거나 층수를 올린다거나 뭐 첨가하거나 아니면 개선하거나 이런 형태로 진행하는 것을 개량 재개발이다. 그 다음에 수복 재개발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건물 자체는 다른 건 다 멀쩡한데 엘리베이터만 좀 노후화되어 있다. 그러면 그것만 교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후화된 부분만 요인만 제거하겠다. 그런 얘기죠. 이런 형태를 수복 재개발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복 재개발. 보존 재개발은 아직 노후화가 된 건 아니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예방 조치를 취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노후화 될 걸 대비해서 미리미리 예방 조치를 취하는 건데 어쨌거나 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자꾸 선진국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이 개발도상국이나 자꾸 막 때려 부수고 다시 있는 거지. 우리 이제 프랑스라든가 이런 데 보면 아주 막 5층짜리, 6층짜리 건물 같은 게 있는데 보통 500년, 막 600년 된 건물 막 즐비합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대부분 이제 수복 재개발이라든가 보존 재개발 이런 형태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이제 운영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형태를 재개발의 형태다 해줍니다. 자, 지금부터 자, 이 공영개발, 비공영개발, 민자유치사업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개발의 주체에 따라서 이렇게 명명합니다. 개발의 주체에 따라서 국가라든가 지자체, 정부 투자기관 이런 데가 개발의 주체가 돼서 하는 사업을 보통 공영개발 사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영개발. 그 다음에 민간이 개발의 주체인 사업을 비공영개발 이렇게 표현하고 민간개발에서 상관없고 그 다음에 정부하고 민간이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죠. 요거를 민자유치사업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제3섹터다 이렇게 할 수 있네요. 그러면 정부가 이제 정치는 할 것이지 왜 부동산 시장에 와서 개발하려고 하냐, 공영개발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정도는 간단히 좀 알고 출발해 볼게요. 맨 먼저 비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됐다. 이걸 시장이 실패했다 하집니다. 시장 실패. 대표적인 게 뭐냐면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뭐가 있나요? 공공재 같은 거, 도로라든가 공원 이런 것들 있죠. 다리, 교량 이런 것들을 사적 주체한테 맡기게 되면 나중에 이게 뭐냐면 우리 정책론에서 공부한 것처럼 얘들은 무임승차자의 문제 때문에 이걸 개발하지 않으려고 하죠. 남들이 건설해 놓으면 공짜로 이용하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과소 생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실패가 나타나기 때문에 안 되겠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도로도 깔고 공원도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좀 높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형태로 개입도 하고 때로는요, 불공평한 소득 분배가 있다. 불공평한 소득의 분배가 있다. 잘 사는 사람들은 무진장 잘 살고 못 사는 사람 무진장 못 산다는 얘기죠.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뭐 공공임대주택 같은 거 이런 거 짓겠다는 얘기죠. 공공임대주택 이런 걸 지어서 어떻게 형평성을 높여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못 사는 사람 없이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만들자.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볍게 좀 알고 계시고. 자, 이번에는 비공영개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비공영개발은 민간이 개발의 주체다. 그 얘기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민간개발 해도 상관없습니다. 민간이 개발의 주체가 되는 사업을 민간개발 사업이다. 이렇게 해주는데 얘는 크게 한 4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기 나온 것처럼 자체개발이다. 자체개발이라는 표현도 있고 두 번째는요. 지주공동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주공동사업. 자, 세 번째는요. 신탁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탁방식.
마지막으로 뭐 기타 잡다한 방식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자체 개발은 그야말로 그 토지 소유자가 자력에 따라서 자력으로 자기 땅을 개발하는 형태 있죠. 이런 거를 자체 개발이다 집니다. 뭐 요거는 아무래도 모든 위험이 누구한테 귀속된다고요?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 부담 같은 건 없지만 어쨌거나 모든 위험은 누가 부담한다고요?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금의 조달 부담이라든가 기타 위기 관리 능력 이런 게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개발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자체 개발이라는 거고, 자, 지주 공동사업은 크게 한 세 가지 형태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거는 자, 토지 소유자하고 개발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종의 동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익이 생기면 각자 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분의 형태로 나눠 갖는 그러한 형태를 지주 공동사업이다. 여기에는 자, 공사비 대물 변제형이다. 자, 공사비 대물이라는 것은 물건으로 대신 변제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건으로 대신 변제하는 걸 뭐라고요? 공사비 대물 변제형이다. 거기에 비해서 요거는 두 번째는요, 공사비 분양금 지급형이다. 분양금 지급형 혹은 변제형에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건설 협력금 차입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건설 협력금 뭐 차입 방식이다 뭐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주 공동사업의 이러한 형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탁 방식은 믿고 맡기는 형태입니다. 믿고 맡은 자가 그 건물 같은 거 지어주고 뭐라는 거예요? 수수료를 받은 다음에 그 넘겨주는 그런 형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사업 수탁 방식이라는 게 있고, 사업 수탁 방식, 그 다음에 토지 신탁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토지 신탁 방식이다. 이러한 내용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고, 기타 이제 다양한 잡다한 형태의 방식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 먼저 투자자 모집형 이런 게 있고, 투자자 모집형. 자, 이걸 뭐 부동산 신디케이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금융론에서 잠깐 언급했는데, 투자자 모집형이 있고,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 있습니다.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뭐, 구차지 방식이다. 그 다음에 뭐, 신차지 방식.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공사비 대물 변제형은, 자, 이런 얘기입니다. 뭐, 토지 소유자가, 땅을 갖고 있는데, 소유자가, 자, 개발 능력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개발업자가 이제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개발업자가 이제, 얘가 이제 한 3억짜리 땅을 갖고 있는데, 개발업자가 한 2억 정도 건축비 투입해서 건물을 올렸죠. 그러면 이 건물이 올라가면 건물의 일부를 띄워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사전에 약속한 일부를 띄워주는 걸 뭐라고요? 공사비 대물 변제형이다. 물건을 대신 변제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이 중에서 등가 교환 방식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각자 투입한 금액에 비례해서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3억 투입했고 이 사람은요 2억을 투입한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현금화 시키면, 그러면 자, 두 개 합치면 5죠. 그래서 5분의 2는 누가 가져간다고요? 5분의 2는 개발업자가 가져가는 거고, 나머지 5분의 3은 누가 가져가요? 5분의 3은 소유자가 가져가면 되겠네요. 이런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등가 교환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등가 교환 방식. 거기에 비해서 자, 공사비 분양금 지급형은 말 그대로 공사비를 분양금을 분양한 다음에 분양금으로 그 나눠 갖는 겁니다. 뭐 굳이 뭐 그림을 그리자면, 토지 소유자가 얼마짜리예요? 3억짜리 토지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개발업자가 이 사람이 2억 정도 투입해서 건물을 올렸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거를 건물을 나눠가는 게 아니라 이제 분양하게 되면 뭐가 들어온다고요? 분양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분양금을 가지고 얘와 얘가 나눠갔는데, 보통 이제 각자 투자한 금액에 따라서 나눠가는 게 일반적이겠네요. 그래서 합치니까 5분의 2는 누가 가져가요? 개발업자. 나머지 5분의 3은요 소유자가 가져가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건설 협력금 차입 방식은 잠시 후에 하기로 할게요.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그 신탁 방식을 보겠습니다. 신탁 방식은 믿고 탁 맡기는 그러한 형태로 운영하는 그러한 형태를 신탁 방식이라는 겁니다. 신탁 방식인데, 얘와 얘의 차이점은 얘는 우리나라 신탁법에 따라서 운영하는 겁니다. 신탁법에 따라서. 자, 그러면 사업 수탁 방식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볼게요.
자, 사업 수탁 방식은 신탁법에 따라 진행하는 건 아니고 일반적인 형태로 이제 운영하는 그러한 형태를 사업 수탁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요거는 토지 신탁 방식이고 토지 신탁 방식이다. 자, 요거는 신탁법에 따라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 수탁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있는데 토지 소유자가 개발 능력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개발업자한테 개발 신탁회사한테 내 땅 좀 개발해달라고 믿고 맡기는 거를 신탁한다 해줍니다. 신탁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한테 내 땅 좀 개발 좀 해주세요 하고 믿고 맡기는 걸 뭐라 한다고요? 신탁한다. 이렇게 줍니다. 근데 얘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얘 같은 경우는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습니다.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데 얘 같은 경우는 우리 신탁법에 따라서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을 이전한다. 그러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사람이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업의 주체고 실질적으로 깊숙이 개입해서 그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실질적인 사업의 주체는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 돈도 다 추가적인 건축비도 다 이 사람이 다 조달해야 됩니다. 융자라든가 이런 추가적인 자금도 다 누가 조달해야 돼요? 소유자가 조달해야 됩니다. 그러면 개발업자는 어쨌거나 얘가 이제 조달한 자금을 가지고 건물을 지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건물 지어서 분양도 할 수 있고 때로는요 임대도 할 수 있는데 행여나 얘들도 돈이 나간 게 있다면 비용을 다 빼야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요거하고는 틀리게 각자 지분이 있는 건 아닙니다. 지분이 있는 게 아니라 처음에 약속한 수수료만 취득하면 됩니다. 얘네들은 수수료만 취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서 생긴 이익을 토지 소유자한테 이렇게 넘겨주면 이렇게 되는 걸 사업 수탁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얘 같은 경우는 우리 신탁법에 따라서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전하도록 한 이유는 이 사람이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사업의 주체다. 그러니까 너는 그냥 쏙 빠져 있어라. 알아서 우리가 다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알아서 소유권을 다 이전받았기 때문에 담보대출이라든가 이러한 자금의 조달 이런 것도 전부 다 이 사람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넌 쏙 빠져 있어라. 알아서 할 테니까. 그리고 우리 신탁법에 따르면 믿고 맡길 때는 수익증권을 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익증권. 그래서 나중에 이익이 생기면 수익증권 소유자한테 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개발업자는 이 돈을 다 조달해서 건물이 완공되면 분양하거나 임대도 할 수 있는 거죠. 임대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들은 들어간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비용 다 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공동사업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약속한 수수료만 얘도 챙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는 이익을 누구한테요? 수익증권의 소유자한테 줘야 됩니다. 예컨대 소유자가 수익증권을 갖고 있다. 그럼 이 사람한테 주면 되지만 이 사람이 돈이 급해서 수익증권은 일종의 유가증권입니다. 이게 팔았다는 얘기죠. 그럼 수익증권을 갖고 있는 자한테 줘야 됩니다. 이런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뭐라 한다고요? 토지 신탁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그래서 이제 시험에 자주 물어보는 게 얘는 소유권 이전은 없다. 얘는요 소유권을 이전한다. 그리고 실질적인 사업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개발업자다. 그래서 돈을 다 누가 조달한다고요? 개발업자가 조달하는데 얘는요 소유자가 조달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좀 기억하시면 거기서 이제 주로 물어봅니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하다 말한 게 있는데 우리 이제 지주 공동사업 중에 건설협력금 차입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거의 사업 수탁 방식과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이거는 어떤 차이점이냐면 얘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개발업자가 건물이 완공되잖아요. 완공되면 이 건물을 일괄해서 임차합니다. 다 빌리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만약에 얘들이 돈 들어간 게 혹시 있다면 뭐냐? 그거는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나중에 돌려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증금을 전환한 다음에 일괄해서 임차하는 겁니다. 다 빌린다는 얘기죠. 얘가 다 빌린 다음에 요걸 뭐 하냐면 임대사업을 하는 겁니다. 얘가 임대사업을 한 다음에 각자 이제 약속한 지분이 있죠. 지분에 따라서 가져가는 겁니다. 몇 대 몇. 그러니까 일종의 뭐라고요? 공동사업의 형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형태를 건설협력금 차입 방식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나머지 이제 좀 잡다한 방식. 투자자 모집형은 제가 그 금융론에서 언급했는데 일종의 부동산 신디케이트입니다. 신디케이트인데 자, 여기가 이제 개발업자가 있는데 개발업자가 특정 개발 사업을 위해서
자, 은행에서 돈 빌리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겁니다. 투자자들. 자, 물론 대규모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뭐 신문에다 이제 공개 모집할 수 있죠. 이걸 공모로 하는 겁니다. 공개 모집. 근데 이제 조그만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뭐 사모다에서 이제 친인척이라든가 친구들한테 돈을 끌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이 개발 사업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그러한 형태를 투자자 모집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론에서 했던 거 기억날라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얘네들은 합자회사 형태로 운영합니다. 보통 이제 유한책임사원과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합자회사 형태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투자자의 돈을 끌어든 다음에 우리 주식회사는 주식을 나눠주는데 여기서는 주식하고 똑같은 게 사원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원권이나 주식이 나누면 똑같은 건데 이렇게 그걸 나눠준다. 어쨌거나 이 사업이 대박났다. 그럴 경우는 배당을 많이 해주지만 사업이 실패했다. 그럼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죠. 책임을 지는데 개발업자는 무한책임사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을 팔아서라도 다 그 해결해야 됩니다. 추가로 빚 얻은 거 이런 거 다. 투자자는 유한책임사원이다. 유한이 뭐라고요? 자기가 투자한 금액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신디케이트 같은 경우는 요 개발 사업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자금을 끌어들인 거기 때문에 사업이 종료됐을 경우는 자동적으로 해산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요 정도 이렇게 해서 자, 너무 자세히는 아니고 여기서는 그냥 돈을 끌어들이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컨소시엄 구성 방식은 이런 얘기입니다. 예컨대 인천 대공항 고속도로 같은 거 요거를 하나의 건설사가 도맡아서 하게 되면 몇백 년이 걸릴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간별로 쪼개갖고 지하철 공사라든가 이런 식으로 쪼개서 여기는 A 건설사가 맡고 얘는 B, C, D, E 이렇게 건설사 맡아서 이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물론 이런 경우에도 문제는 많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 여기서 잘못됐는데 여기까지 막 연결될 수 있는 거죠. 책임 회피 현상이 생길 수가 있고 이걸 통합하는데 좀 어려움이 따를 수가 있을 겁니다. 어쨌거나 컨소시엄이라는 표현 자체는 연합법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연합법인을 결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그러한 형태를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구차지 방식과 신차지 방식이 있는데, 이 차지라는 것은 땅을 빌렸다는 얘기입니다. 빌린 땅을 빌리는 거를 차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옛날의 차지 방식, 그 다음에 새로운 형태의 차지 방식 이런 얘기인데, 어쨌거나 토지 소유자가 땅을 갖고 있는데 이 땅을 좀 빌리는 겁니다. 빌린다. 자, 빌리는데 이제 이걸 빌릴 때 이제 차지권이라는 걸 설정합니다. 근데 이 차지권은 일본식 용어고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지상권이라든가 아니면 일종의 임차권의 한 중간 정도의 이 권리 자체가 그렇답니다. 어쨌거나 뭐 지상권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땅을 빌려서 그 위에다 건물을 개발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빌리는데 보통 이제 얘는 구차지 방식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나중에 건물을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개발업자가 팔을 목적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릴 때 아예 처음부터 고액의 권리금을 지급합니다. 고액의 권리금을 지급하면서 빌린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어쨌거나 빌렸다. 그러면 얘가 이제 개발업자가 여기다가 뭘 올려요? 건물을 올리겠죠. 개발업자가 이제 건물을 올릴 거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얘는 구차지 방식은 처분한다고 했죠. 그래서 요거를 차지권부로 분양하는 겁니다. 차지권부 분양한다. 차지권이 부라는 게 뭐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차지권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분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 건물을 요거 구입했다. 그러면 건물은 내 거지만 요 땅은 누구 거라고요? 토지 소유자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구차지 방식이다. 그런데 신차지 방식은 뭐냐? 신차지 방식은 새로운 형태의 차지 방식이겠네요. 그래서 얘는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신차지 방식이다. 얘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토지 소유자의 땅을 빌리는 건 확실합니다. 자, 빌린다. 자, 근데 빌릴 때 차지권을 설정합니다. 지상권 같은 거. 근데 요거는 나중에 그 건물, 완성된 건물을 자기가 처분할 의사는 없고 소유자한테 되돌려줄 의사가 있습니다. 되돌려줄. 그래서 요거는 아예 건설 기간 동안에 고액의 지대를 지불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고액의 지대. 그러면 이 개발업자가 이 땅을 빌려서 여기다가 이제 건물을 지을 거 아닙니까? 개발업자가 건물을 지은 다음에, 자, 그런 다음에
나중에 소유자한테 되돌려준다고 했죠? 근데 이제 땅은 빌린 거니까 그냥 무상으로, 그냥 되돌려주면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근데 이것도 공짜로 주면 안 되겠죠? 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유상으로, 시가로 양도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요새 시세대로 이렇게 파는, 건물만 시세로 파는 그런 형태를 신차지 방식이다. 이렇게 해서 몇 가지 내용들을 쭉쭉 읽어 나가면서 특색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민자 유치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비공영 개발, 다시 말하면 민간 개발 이런 측면에서 알아봤고, 이번에는 그 민자 유치 사업이라는 게 보통 제3섹터다 해갖고 그 민간과 국가, 정부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형태를 보통 이제 민자 유치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자 유치 사업이다. 여기에는 자, 먼저 요거는 반드시 그 스페링이 이제 주어집니다. 스페링. 거기 스페링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크게 이제 무슨 방식이냐면 BTL 방식이 있습니다. BTL 방식은 이거 필드에 갖고 민간이 개발하는 겁니다. 개발하자마자 트랜스퍼 해갖고서 소유권을 정부한테 이전한 다음에 L이라는 걸 리스 해갖고 일정 기간 30년 동안에 임대료를 받는 그런 형태를 BTL 방식이다. 거기에 비해서 요거는 BTO 방식이라는데, 요거는 민간이 개발한 다음에 트랜스퍼에 그 순서에 따라 진행하는 겁니다. 개발이 끝난 다음에 소유권을 정부한테 이전한 다음에, 자, 이전한 다음에 30년 정도, 20년 정도 운용하면서 투하 자본을 회수하는 그러한 형태를 뭐라 하냐면 BTO 방식이라는 겁니다. BTO. 그 다음에 요거는 BO 방식이다 해갖고, 민간이 개발한 다음에 그냥 민간한테 그냥 토지를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 운용까지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을 BO 방식이다. 그러면, 여기서는, 요 BTL 방식은 어떤 걸 생각하시면 되냐면, 얘는, 자, 초등학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네들은 초등학교. 요거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요, 도로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 초등학교, 얘는 뭐, 도로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초등학교 같은 거를 이 정부 예산을 편성해갖고 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낡고 오래된 그 학교를 교체하려면 몇백 년이 걸릴지 모를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건설사한테 좀 대신 지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어달라. 근데 문제는 초등학교를 지어줬는데 초등학생들로부터 투하자본 회수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초등학교는 무슨 교육이라고요? 무상교육 아닙니까? 그러니까 투하자본, 얘는 투하자본 회수가 불가능하다. 일단 자, 수요자들로부터 투하자본 회수가 어떻다고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 같은 거 좀 그 고속도로 같은 거 만들어 달라 그 얘기 아닌가? 근데 요거는 톨게이트 같은 거 설치해서 그 수요자들, 이용자들로부터 투하자본 회수가 가능하다. 요게 두 번째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얘는 투하자본을 회수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투하자본 회수 자체가 안 되니까 이걸 참여하려고 안 하려고요?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겠네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정부가 이제 뭐 설득해야 되죠. 꼬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 좀 지어달라. 그럼 우리가 20년이면 20년, 30년 동안에 사전에 우리 건물 짓기 전에 사전에 20년, 30년 동안에 적정한 임대료를 보장해 주겠다. 적정한 임대료 형태로 예를 들어서 그 한 달에 얼마 정도 계속 30년 동안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BTL 방식이다. 자, 민간이 개발한 다음에 소유권을 바로 이전한 다음에 한 20년, 30년 동안에 임대료 형태로 지불 받는 형태, 이런 형태를 BTL 방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자, 이거는 투하자본 회수가 가능하죠? 투하자본 회수가 가능한데, 문제는 예전에 이제 지금 대표적인 게 서울로 보면 외곽순환도로인데, 요 아래는, 여기는 이쪽이 이제 김포 쪽이고, 이쪽은 판교 쪽입니다. 판교 쪽. 자, 판교 쪽인가요? 이쪽이라고 쳐볼게요. 어쨌거나, 요 아래쪽은 무슨 도로냐면, 도로공사 구간이고, 위쪽이 뭐냐면, 이거, 민자유치도로입니다. 민자유치도로. 이거 양주 아시고, 여기 무슨, 뭐가 있는데, 네. 자, 어쨌거나, 여기, 요런 데가 뭐냐면, 민자유치도로인데, 여기 초창기 때는 차들이 거의 안 다녔습니다. 왜 안 다녔냐면, 바로 옆에 국도가 있거든요. 국도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처음에 이것들이 돈을 너무 많이 한꺼번에 회수하려다 보니까 여기가 막 2,700원 막 이랬습니다. 처음부터.
여기는 뭐 1,600원 막 이러다 보니까 뭐하러 이게 어쩌다 한번 다니면 뭐 그 돈이 뭐 크진 않은데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한다 봐요. 그러면 이 부담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초창기 때는 거의 차들이 안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무진장 많이 다니는데 예전엔 뭐 별로 안 다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단은 투하자본 회수는 가능한데 뭐가 크다고요? 위험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제대로 회수를 못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이 크니까 이번에는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겠네요. 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안 되겠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얘는 그러면 니네들 톨게이트 설치해서 운영해봐라 하는데 나중에 적정한 수익률에 못 미친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는 채워주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사후에 나중에 니네들이 손해 난다면 그거는 채워주겠다. 적정 수익률은 보장해주겠다. 이렇게 나온 걸 뭐라 한다고요? BTO 방식이라는 겁니다. BTO. 그래서 항상 그 다음에 요거는 민간이 개발한다면 그냥 소유권도 니네 가져라. 뭐 토지가 네가 갖고 있건 내가 갖고 있건 뭐 이게 뭐야 관리만 누가 하냐 그 차이만 있는 거니까 갖고서 뭐라고요? 운영까지 해라. 이런 형태를 BO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이 순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민간이 개발한 다음에 소유권을 이전한 다음에 일정 기간 임대료를 받는 형태다. 민간이 개발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다음에 운용해서 회수하는 형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는 순서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얘네들은 요거랑 요거는 순서를 달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순서도 그대로 진행시키면 됩니다. BLT 방식이다. 민간이 개발한 다음에 일단은 30년, 20년 동안 임대료를 받아 챙긴 다음에 그 다음에 소유권을 넘겨주는 그러한 형태를 BLT 방식을 한다면 얘는요 BOT 방식이다. 민간이 개발한 다음에 일단 운용해서 그 투하자본 회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넘겨주겠다는 것을 BOT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요거는 그 문제에서 나올 때 스페링이 주어지니까 스페링 요 순서에 따라 진행하는 겁니다. 순서 요거는 오란 여기서 오는 어운해 갖고 그냥 민간이 그냥 갖게끔 하는 겁니다. 소유하게끔 한다. 그다음 요거는요 운영한다. 오퍼레이트 해줍니다. 오퍼레이트 빌드 트랜스퍼 오퍼레이트 해가지고죠 이렇게 순서에 따라 진행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거기 확인 예제. 자 민간의 부동산 개발 사업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거기 문제가 하나 있죠. 1번 보시면 자체 개발 사업은 불확실하거나 위험도가 큰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위험을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에 분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거기 토지 소유자를 얘기합니다. 개발업자 간에 분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요거는 토지 소유자하고 그 다음에 개발업자 간에 분산할 수 있는 것은 지주 공동사업이죠. 자체 개발 사업은 모두가 무슨 위험을 다 누가 부담해요? 소유자가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번 틀렸네요. 자체 개발 사업이 아니라 지주 공동사업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2번에 보니까 컨소시엄 구성 방식은 출자 회사 간에 상호 이해 조정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서로 책임을 회피할 염려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거를 어떤 뭐 주된 기업이 좀 있어서 이끌어 나갈 필요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해 조정이 필요하다. 3번에 보니까 사업 수탁 방식 항상 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뭘 맡겼다. 자, 그러면 이거를 믿고 맡기는 걸 신탁한다 이죠. 그러면 믿고 맡긴 자를 위탁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믿고 맡은 자를요 수탁자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 수탁 방식과 사업 위탁 방식은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위탁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사업 위탁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사업 시행을 의뢰한 다음에 개발업자는 사업 시행에 대한 수수료를 취득하는 방식이다. 맞는 겁니다. 항상 지분의 형태로 이익을 나눠 갖는 형태다. 이런 표현 나오면 틀린 겁니다. 수수료를 취득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거기 4번 보시면 지주 공동사업은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부동산 개발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는요 개발의 노하우를 제공하여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중에 지분의 형태로 나눠 갖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4번 맞는 편입니다. 5번에 보니까 토지 신탁형은 토지 소유자로부터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에 그러한 신탁회사가 토지를 개발관리 처분하여 그 수익을 누구한테요? 수익자한테 돌려주겠다는 얘기죠. 그런 방식을 토지 신탁형이다. 어제거나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그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런 거 위주로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음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